25년 1월 셋째 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5년 1월 8일 수요일 오전 6시 55분경 경기도 수원시 은행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잔재물 자루를 인양하던 중 자루가 터지면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월 9일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중량물을 취급하기 전 낙하, 맞음, 충돌 등 각종 위험 요인과 대책 방안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토록 하며 작업 지휘자와 통제원을 지정 배치하여 인양물 하부를 통제토록 하고 중량물의 중량과 형상에 맞는 인양함을 사용토록 하며 사용 전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하남시 인쇄물 제작 사업장에서 화물트럭 적재물을 고정하던 중 약 3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 각종 위험 요인과 대책 방안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위험 요인과 대책 방안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도 안산시 태양광 설비 구축공사 현장 지붕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약 10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지붕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 발판을 사용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45분경 강원도 고성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인양 작업 중 데크 플레이트가 인양고리에 걸려 무너지면서 약 4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인양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담 신호수를 지정 배치하여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한 다음 정해진 신호에 따라 인양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시로 설치된 데크 플레이트 역시 고정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59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벌목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에 맞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벌목 작업을 할 경우에는 벌목할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직선 거리에 출입과 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와 통제원을 지정 배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차량기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돌, 깔림, 끼임 등 각종 위험 요인과 대책 방안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하며 작업 지휘자와 통제원을 지정 배치하고 건설기계 작업 반경은 출입과 통제 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경 경북 김천시 채석장에서 폐컨베이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철구 조물에 맞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넘어질 위험이 높은 부재 등을 세워놓을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 및 통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화성시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지붕재가 깨지면서 약 4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월 12일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견고한 작업 통로와 발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특히 깨지기 쉬운 채광창에는 전용 덮개를 추가 설치토록 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와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며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안전대거리 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45분경 경남 진주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가공 선반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로봇팔과 선반 사이에 끼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산업용 로봇 작동 범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봇의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 정지를 확인한 다음 기동 스위치에는 시간 조치와 조작 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설명드립니다. 한랭질환 예방 필수 3대 수칙입니다. 첫째, 한파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 둘째, 수시로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 셋째, 한파로부터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 3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세요.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을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119 구조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한랭질환 가이드를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나라랜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며 한랭질환 주의보가 켜졌습니다. 이 한랭질환 겨울철 흔하고 평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응급처치가 즉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한랭질환에는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이 있는데요. 저체온증은 신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몸 떨림과 피로감, 창란, 어눌한 말투와 기억상실, 졸림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유아의 경우에는 빨갛고 차가워지는 피부, 축 처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되면서 피부 및 피하 조직이 동결되면서 손상되는 것인데요. 주로 코, 귀, 뺨, 턱이나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나타납니다.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다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고 피부 감각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창은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말초의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와 피부 조직의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동상에 걸렸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이 동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소 부위에 가려움이 있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가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한랭질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체온증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 저하로 몸이 차가워지며 의식이 처지는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 오기 전까지 가능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의식이 명료할 경우 달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상이나 동창이 의심될 때는 젖은 옷은 제거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응급처치 후에도 촉감이나 피부색 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응급실을 방문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체온 유지,
혈액순환 등의 신체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쉬운 노인,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이 의심될 경우 주저앉고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강추위 속 우리의 몸도 추위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한랭질환, 겨울철 흔한 질환이라고 방치하시기보다는요, 적절한 응급처치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이화의료원이었습니다.